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상담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힘들고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시장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고 큰 틀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살아남으려고 하는 흐름성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힘들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하고 유튜브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를 받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데일리 TV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은 상담 접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먼저 확인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오늘 시장에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큰 틀에 대해서 흐름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이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우리는 왜 이런 위기를 겪어야 되냐? 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흔히 지금 가장 큰 타이틀은 금리 인상입니다. 근데 그 원초적인 현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라는 라는 부분일 텐데 역시 애초에 코로나부터 시작된 파급 효과가 이제 조금 회복을 되면서 소비 시장이 좀 회복을 하고 그리고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또 올라가는 점진적인 원리대 그 순환대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변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은 완화 정책을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봉쇄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 시장의 어떤 악행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환율이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1,300원대를 올라갔다가 오늘 또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도 다시 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1,300원대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적정 라인대가 1,200원대하고 1,050원대 이런 사이 정도에서 항상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우상향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완만한 상승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계속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겠다. 그 완만한 흐름이 급격하게 꺾여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올라간 흐름에서 오히려 역행해서 내려올 수 있는 기대감을 준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환율이 어느 정점 1,300원보다 조금 더 오르더라도 다시 아래쪽으로 꺾였을 때는 수급 변화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역시 외국인들은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항상 회전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환율의 어떤 계속 지속 상승 유지성보다도 방향성에 따라서 수급이 바뀌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역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1,300원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꺾는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수급 변화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외국인의 수급 변동이겠죠. 유지가 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달러.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대한 부분,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를 보는 수출 쪽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수출의 영향력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공급난에 있어서부터 나왔던 부분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 둔화되는 부분에 있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반대 매매입니다. 장중뿐만 아니라 시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장에서 반대 매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신용이나 그리고 담보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 투자했던 사람들이 담보 비율이라는 걸 채우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 비율이 벗어났을 때 현금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우리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이 그거를 그냥 가만히 과시하고 그들을 지켜주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좀 더 압박하고 공격해서 조금씩만 내려도 그 투매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고자 하는 투심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시세를 쉽게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자가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조금만 쏟아도 시세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한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은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잠깐의 어떤 시장 변동성이 외국인 매도가 이루어지면은 시세들이 종목 코스닥이나 코스피 가릴 거 없이 훅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그런 매수 심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흐름이고 그걸 이용해서 반대 매매가 계속 출회되는 겁니다. 반대 매매에 어떤 비투를 했던 분들이 현금을 자꾸 채워 넣을수록 그것마저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좀 지키는 전략으로 가고 현금을 넣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그런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살아남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방법에서는 저는 현금의 어떤 담보 비율을 채우고 그 부분에서 일부 비중을
축소하면은 전체를 파는 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기다린 거, 일부 손실을 인정을 하는 거죠. 다 팔면 큰 손실이지만 종목별의 비중을 10%만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큰 손실이 아닙니다. 그게 현금화됐을 때 떨어지는 손실폭을 조금 견딜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부분을 계속 힘들게 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더 떨어질 것 같다 우려되는 부분은 종목의 비중을 아주 조금씩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 더 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100% 팔지 않고 조금만 줄이게 된다라면은 그 효과가 현금성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세 하락 압박에서 일부 한 1, 2% 정도의 어떤 내 자산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혹시나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은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고 기술적인 흐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장에서 하락에서 계속 이어졌던 부분들은 과거 뭐 지수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시장의 지수는 주가나 지수의 포인트 자체는 위쪽 아래쪽 오르고 내리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어떤 저점 이탈성이 있었을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 저점 이탈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기점으로 했을 때 그 기간적으로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세와 기존의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왔던 이 흐름 때문에 가져왔던 그 지쳐있는 흐름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시세도 당연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간적으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흐름, 연속성으로 떨어진 거는 실질적으로 한 15일 정도 이상으로 가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9일에서 15일 사이에서 항상 추세의 어떤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흐름이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바뀔 수도 있고 잠깐 일시적인 반대 매매에 대한 반등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내일, 오늘 또 지금 오르는 척 하다가 또 반대 매매성의 흐름이 장중에 나오는 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환율의 영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선물시장을 매수 관점을 가져갔다. 코스닥도 장중에 또 매수 관점이 들어오는 흐름은 밑에서 계속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다 할 때 고점에서 더 가지 않고 떨어지듯이 저점에서 안 좋다 할 때도 밑에서 이제 방어적으로 싸다라는 이미지로 들어오는 역발상을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개인들의 공포를 사들이는 그런 메이저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흐름에서 저는 오늘 내일 어떤 흐름에서 이 낙폭과대를 조금 축소하는 그 반등이 아니라 상승이 아니라 축소하는 흐름만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월요일에 이 기간적으로 최근에 9일 정도 이상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약간의 반등성 흐름으로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흐름에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기대감은 가지지 않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흐름에서 내려오는 형태 자체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급등성으로 해서 가볍게 바뀌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추세 상단 쪽 구간으로 진입성만 두고 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추세 방향을 점진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럼 행보장세로 해서 우상향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낮은 보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급등성 보폭이 아니라 낮은 보폭으로 조금씩 가면서 종목별로 순환하는 형태, 뭐 테마나 대형주의 어떤 섹터가 이슈가 됐을 때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이 달러에 대한 부분들인데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흐름이 저점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내가 이 시장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현 시장이 나를 더 괴롭히고 누르고 내리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를 이기고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고요. 시간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계속 가져가고요. 저는 역시 이런 상황에서 해지 전략이 아니라 지금은 해지 전략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게 떨어진 폭이 과대하다는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달러 쪽에서 인버스 쪽 개념으로 지금부터 1,300원 위쪽으로 가면 환율 변동성에서 꺾어 내려간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반대쪽으로 지금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뚜렷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섹터나 종목 그리고 ETF라든지 그런 쪽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오히려 그런 쪽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려보고요.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에 큰 상승이 아니라 보폭을 좀 좁히면서 소강 상태로 가는 하락이 멈추는 형태로 가는 흐름을 조금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역시 지금 시장은 보수적으로 조금 관망하자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상당히 궁금할 텐데요. 먼저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부터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매수가는 잠시만요.
파트론 매수가는 1,400원이고요. 비중은 15%네요. 자, 역시 뭐 시장 때문에 빠지는 흐름은 있었고요. 실적의 개선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자율주행도 그렇지만 카메라 모듈의 역할은 이 산업 쪽으로 계속 지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 빠지는 것도 이 파트론 역시도 약간 급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대낙폭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 아직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은 있지만 역시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환점을 만드는데 떨어지는 낙폭에서 더 사는 관점은 안 돼요. 지금 현재 1,400원 같은 경우는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내려왔던 폭에 더 깊은 자리로 하락을 하는 흐름성, 말 그대로 코로나 때 정도에 내려갔던 흐름성까지 하락을 했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조금 쪼개서 들어갈 수 있는 관점은 있지만 현재는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내려가는 말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반대 매매성의 흐름들이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사는 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해소가 되고 소폭의 반등을 주는 단기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어느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5이평선이라든지 3일선과 뭐 11선이 수렴하는 뭐 그런 수렴 형태의 어떤 가격 변동성을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다음 주에 소강 상태를 보였을 때 단기 이평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단기적인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 시장의 어떤 내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조금 점검을 하고 늘리는 전략이 맞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뭐 1,400원대 정도는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재료도 있고 이슈만 된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차량용 카메라든지 뭐 스마트폰 하반기에 또 새로운 출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1,400원 이쪽까지 올라가서 저는 한 11,000원대, 1,800원대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매드팩토네요. 자, 매드팩토 제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바이오 실적 없고 재무성 없는 기업들 투자하지 마라. 기술 수출이 있었다. 그럼 제로 소멸이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다. 시간적인 조정이 그 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료가 더 이상 부각되지 않고 소멸될 가능성이 큰 게 바이오 거래 시세가 없는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흐름을 많이 보입니다. 매드팩토 역시 뭐 많은 기대감을 계속 얘기하면서 개인들한테 꿈을 가지게끔 만드는 흐름이죠. 지금 이런 주가가 내려와도 계속 또 꿈을 심어주는 흐름이 나올 텐데요. 뭐 6만 원대 같으면은 실적으로 올라온다라고 보기도 저는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올라온다라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탈했던 어떤 흐름성에서 한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 어떤 반등성, 뭐 시장 때문에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성이 오히려 미리 바닥을 찌렀던 셀트리온은 더 이상 바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흐름성에서 그런 쪽에 좀 안정성 있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향후에 어떤 이익 구조가 잡혀져 있는 바이오 쪽에 관심을 두면서 그쪽이 조금 살아나고 임상이나 연구 개발에 대한 이슈가 이 시장이 지나고 난 뒤에 나오겠죠. 굳이 안 좋은데 그런 이슈를 낼 기업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재료를 묵혀뒀다가 나중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때 이슈화시키는 게 통상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때 반등성 나오면은 저는 한 4만 원대 정도까지가 최대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올라왔었을 때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한 4만 원대까지는 현재 흐름은 매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3만 원대 만약에 회복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멘토님.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1만 8천 원에 10%입니다. 21만 8천 원에 20%요? 10%입니다. 10%요? 예, 예, 예. 그 유가 때문에 올랐잖아요. 최근 흐름은. 유가 네네. 관련주잖아요. 그죠? 2차 전지는 네. SK온 뗐고. 그래서 뭐 무적이라서 그 어떤 관점은 가지고 지분에 대한 관점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반응성은 유가잖아요. 그죠? 유가에 대한 반응성이 있어서 네. 유가 지금 인위적으로 한시적으로 바이든이 유가에 대한 인하 정책을 쓰면서 유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조금 네네,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그죠? 예. 네,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서 뭐 재무적으로 어떤 체크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예민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이슈가 그 실제로 그런 이슈를 갖고 있음에도 쉽게 이 시장의 이슈화를 못 시키는데 유가는 다르잖아요. 항상 우리가 지금 네. 유가에 대한 흐름을 전 세계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지금 이 하방성에 대한 부분들은 바이든의 반환성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저점이 이탈해서 조금 더 내려가는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자리에서는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라 그러면 밑에 더 사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 이걸 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비중을 얼마까지 투자를 할 건지 미리 그럼 내가 뭐 한 30%까지는 SK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돼요. 지금 10%만 사놓고 나는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10%를 사고 난 더 이상 안 사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줄여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전은 가는데 전략을 드리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샀는 물량을 그대로 그냥 들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가격이 장기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어떤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내가 10%의 비중을 가져가겠다 했는데 이미 10%를 다 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이는 게 맞아요. 줄이고 떨어질 때 다시 늘려가지고 내가 과정에서 일부 손실은 생기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네네. 근데 단가 조절은 같이 비중을 10% 안에서 계속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네. 늘리는 거는 내가 여기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몰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중이 커지고 부담은 가중되고. 내 계획은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가라는 얘기예요. 계획이 내가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비중 얼마까지를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딱 잡아놓고 떨어졌을 때 늘릴 수 있는 전략으로 장기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14만 원대 정도까지 15만 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올 걸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홀딩하면서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단가를 같이 내려가야 돼요. 그게 이제 비중 조절이거든요. 조절하면서 네. 관리를 하는 거죠, 스스로가. 내 자산을 관리하면서 잠깐의 약 손실이 생기더라도 그건 나중에 내가 이익 구간에 왔을 때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네. 투자라는 게 내가 항상 이익만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 공략이었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을 잡으세요. 끊고 나중에 오히려 가격이 이 최근에 올랐던 폭보다 깊게 떨어지면 제가 15만 원 아래에서 다시 사서 다시 또 그 이익을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공략이면은 손절을 저는 한 18만 7천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쉽게 올라올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면은 비중을 한 3%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다 네. 현금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단기라고 하면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예, 네. 그래, 못 팔았고요. 네. 5만 3,400원에 20% 갖고 있는데 못 팔았어요. 못 그래서 팔았어요? 기대 심리로 그냥 끌고 가다가 좀 잃어버렸거든요. 과거도 다 똑같았어요. 누리 오고 뭐 그전에 뭐 쏘고 뭐 하고 뭐 한다 그러면은 얘가 엔진 담당해서 좋았잖아요. 그죠? 성공했다 그러고 다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이 시장에 뭐냐 데이터 통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네. 투자자들이 결국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우리잖아요. 투자자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 네, 외국인이 네. 또 있고 기관 또 있고 우리 개인 또 있는데 그들이 과거에 통계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료 모두가 네. 관심을 가지는 재료에서는 네. 항상 이런 그 재료 결과가 나오면은 네. 재료 소멸이라고 하면서 매도를 해요.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하게 어떤 세력이 밀고 매수를 만들어주면은 하면서 올라가나 보다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같이 막 사겠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시세가 안 움직였다는 거는 이 투자 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오르네? 하면서 파는 사람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이제 팔기 시작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시장 영향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재료가 좀 소멸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8월 달에 또 있잖아요. 계속 이제 앞으로 이 우주산업을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앞으로 갈 단계예요. 근데 그런 기대 부분들이 심리로 못 팔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게 단기였는데 단타성 개형이었는데 이제 좀 길어져 버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거고 그 시점에 맞춰서 7월 중순쯤에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뭐 한 42,000원대 아래쪽이라고 하면은 그때 또 새로운 기대감을 좀 미리
미리 체크해야죠. 그죠? 53,000원대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떨어지는 걸 못 팔았던 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기대감에서 기대감이라는 거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세가 나오면은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주가가 올라요. 네, 주가가 올라요. 결과는 뭐 20일 날 나오는데 네. 뭐 그 전부터 갑자기 한 10일 전에 갑자기 주가가 이미 올라 있어. 그럼 이거 네.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네. 얘가 좋을 것이다, 좋겠지라는 기대감에 올랐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주가 상승폭이 이미 나온 거죠. 그럼 거기서 팔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반드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방산 쪽에 대한 이슈도 계속 있고 하니까 반등성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못 팔았던 자리에서 다시 매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 빠지면 이번에 계속 그냥 이렇게 흘러내릴 것 같아요. 내릴 것 45,000원 같다고요? 원짜리까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제 반대 매매도 그럽니까? 나오고 파생 쪽이 나오니까 우량주들도 다 쏟아져요. 아무리 네. 좋은 기업도 지금은 오히려 코스피가 어제 더 강하게 하락 압박을 줬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시장은 강한 하락 압박이 있는데 한번 네. 다음 주 쪽에 추세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반등이 네.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팜스코요. 팜스코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7,030원에 사가지고 계속 빠지네요. 네. 이거 일단 어떻게 하면 좀... 일단 홀딩 하세요. 홀딩 하시고 잘 모르시죠? 네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잘 모르시죠? 아유, 그왜 사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저평가 됐다고 네. 방송에서 누가 그래? 그래가지고 누가 저평가인데? 누가 신이야 그 사람이? 저평가되는데 더 저평가되고 있네요, 그럼.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누가 알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저평가하고 가격이 안 오르면 아유, 저평가하고. 그냥 전문가분이 아주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저평가니까 사라고 사. 유혹하는 네네, 거야. 그랬어요. 난 유혹에 빠진 거잖아. 아유. 내가 판단하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네.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맞아요. 내 기준으로 근데 내가 저건 어떻게 하면 생각하고 좋을까요? 참고하고 사고 팔아야 되는데 참고만 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뭐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반등 한번 나올 거니까요. 앞에 워낙 큰 거래를 주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내려온 거라서 더 위로 가는 건 전 모르겠어요. 이게 저평가인지 아닌지도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이 뭐 단기 순이익도 최근에 분기적으로 안 나왔는데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요. 이건 올라오면은 매도 아닌 게 맞아요. 매수가 정도 근처에 올 수 있으니까요. 이건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네. 빠졌던 기간하고 똑같이 빠졌으니까 시장이 아니, 그냥- 반전되면 올라올 거예요. 거기서 매도하세요. 사려주라고 다들 좋게 올라가는데 왜 그것만 안 올라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우리 종목들이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는데 얘는 왜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네. 투자하는 사람하고 여기 투자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난 여기만 투자하고 거긴 투자 안 했잖아. 맞죠? 이게 사려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아유, 그래서 올라오면 야, 잘 그러- 매도하세요. 네,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블레이디 7,825원에 10%. 플레이 ED요. 예, 네. 블레이디 플레이 ED. 매수가는 얼마라고요? 7,825원. 7,825원. 비중은요? 네네. 10%. 10%? 네.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놓쳐봐가지고. 이때 이슈는 좋은데 놓친 거 아니에요. 놓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적으로 시장의 관심에 소외되고 시장이 좋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뭐 2월 달에는 어떤 내용성은 좋은 내용은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네. 그냥 멈춰버렸잖아요. 지금 플레이디도 시장에 어떤 거래가 없이 그냥 시장이 멈춰버린 이 상황에서 같이 거기 편성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네. 있는 거고 앞서 이제 2월 달에 어떤 재료성 흐름이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부터 뭐 우리 1월 달에 안 좋았잖아요. 그죠? 1월 달에도 네. 지금처럼 안 좋은 흐름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호주 나오고 안 좋게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제 행복하고 있는데 지금 안 좋게 쭉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네네. 거래가 없이 그냥 매도하는 사람들이 못 견뎌서 그냥 팔고 있는 상황에서 빠지는 흐름이라 올라올 때는 네. 또 가볍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팔지 마시고요. 홀딩하고 네. 반등이 있을 거니까 저는 한 6,500원대 이상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떨어진 낙폭이 굉장히 커서 상한가 한번 와도 내 매수가 안 오고 두 번 와도 이제 올까 말까 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네. 내려갈 때 보면 하루 만에 내려간 게 아니라 며칠이 걸려서 내려갔어요. 그죠? 그러면 네. 우리가 올라올 때 또 이상하게 며칠이 걸려서 3%씩 올라오면 금방 올라오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꼭 급등이 나오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호흡을 길게 두고 유지하시고 한 6,500원, 600원대 정도 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알서프트요. 알서포트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6,800원에 10%요. 6,800원에 10%? 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건 네. 아니에요. 그죠? 재료가 많이 소멸됐잖아요. 근데 네. 혹시나 정말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원숭이 두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천연두 네. 뭐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비상사태 선포가 되고 그게 공기 전염이 되면은 똑같이 또 전염성으로 해서 또 큰 일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또 오를 수 있겠죠. 또 비대면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봉쇄가 생기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관련 네. 테마로 해서 또 반등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희망 고문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는. 아시겠죠? 네. 그런 일이 네. 있었을 때는 잘 보고 파시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다라고 그래요? 판단이 되고 뭐 이익이 좀 생겼다라는 건 코로나 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 뭐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점점점 업체들은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시장의 어떤 관심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장기적인 어떤 흐름보다도 지금 주가는 좀 기술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반등 시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네. 6,600원대 지금 매수가까지 6,800원대까지 오겠다라는 거는 제가 신이 아니고서야 모르겠죠. 그죠?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갈 수 있는 가격대, 라인대로 본다라면은 한 5,9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5,800원 네. 정도요. 그런 네. 가격대로 반등성이 시장이 한번 돌아설 때 그때 반등성이 네. 나와준다라면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더 하락할까요? 그걸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은 내려가는 방향성인데 네. 내려가는 방향성인데 지금 여기가 더 하락을 할까 올라갈까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검은색 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단기 이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네. 약간 안착을 하는 흐름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분들 좀 보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 네. 저점을 이탈 지수도 똑같아요. 저점을 이탈하고 이 떨어져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기간이 역사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어떤 종목도 비슷할 거예요. 계속 안 네. 떨어져요. 어떤 바꾸려고 한번 흐름이 살짝 턴되는. 왜냐하면 이 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네. 매도를 하고 나면은 그 매도했는 사람이 더 매도를 못 하거든요. 그럼 매도하는 네. 사람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아도 당연히 매수하는 쪽이 비율이 점점점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그게 이제 약간 효과가 나오는 게 단기 변곡이라고 하거든요. 단기 방향성 전환이 생기는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이제 생길 때가 됐어요. 시장 전체가. 저는 다음 네. 주 중에 월요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쯤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 말대로 되면은 좋을 일이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방향성을 좀 틀 수 있는 흐름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더 네.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려가도 또 나올 거고 내려간 만큼 지금은 공포, 반대 매매로 인한 투매성이니까 회복력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홀딩 네. 의견 드리고 5,800원대까지만 일단 기다려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여기서 쉬었다 가고요. 강연의 일정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이 있어서 강연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저번 주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주 팩트 있는 강의로 또 이어갈 테니까요. 오늘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의 일정 좀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인의 일정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제가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투자의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 있다라는 걸 명시하시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으로 조금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상담 다시 이어갈 텐데요. 유튜브 상담 좀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매수가는 16만 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5%네요. 16만 원대 같으면 현재 약간 약수익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구간인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은 조금 그 진입성을 유지해보는 관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5% 정도는 좀 유지해보는 관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어떤 흐름성을 얘기했었을 때 이 큰 틀의 셀트리온이 내려왔던 흐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해석을 했는데 주가는 과거에 있었던 행보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 무릎과 어깨 얘기를 하는데 무릎에서 뭐 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간, 무릎과 발 사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내려오는 흐름 자체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꺾어 내려갔던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전체가 수렴되는 흐름이고요.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저점은 이미 올 1월 달에 나왔던 게 가장 큰 저점이고 왜냐하면 방향성에 따라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내려가는 방향성이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점이 최근에 더 낮게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추세적인 변동성의 강도의 차이인데 가격만 떨어졌지 실적으로 어떤 힘의 그 축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셀트리온이 더 이상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성보다는 가격은 맴돌 수 있으나 방향성은 일부 단기간에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갭이 끊겼던 구간인 19만 원짜리 정도까지만 유지해보는 전략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없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자, CJ 시푸드 매수가는 4,060원이고요. 비중은 8%네요. 4,060원. 이거는 단기간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 수산 쪽 이슈도 역시 뭐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역시 대장성은 아니었죠. 뭐 사조 쪽이 좀 강하기도 했었고. 근데 CJ 시푸드도 어느 시세적인 부분에 있었지만 또 역시 뭐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각받을 내용성은 딱히 크게 없습니다. 뭐 지금 이 떨어진 거는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등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4,060원대 정도는 기다려볼 만하다. 비중도 8% 정도면은 뭐 이 기업이 지금 현재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뭐 장기적으로 이 기업 자체적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어떤 핵심적인 자체적인 개별 악재로 이게 내려가는 상황이면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자리는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비중을 늘리는 거는 역시 똑같이 전환점이 만들어질 때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4,060원 정도는 시장 전환점에서 한번 급등기가 있는 기업이니까 윗골이 달더라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번에 이거를 꺾고 올라가는 거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뭐 10% 높아봐야 10%일 거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내 매수가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일단 올라오면 윗골이 날 수 있으니까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대한항공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만 원에 10%. 3만 원에 10%요? 예. 최근에 대한항공도 쭉쭉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예. 네, 뭐 좀, 그래서 저는 네. 좀 손해 보고서라도 다 매수하고 다시 지금 가격으로 매수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 안 되나? 팔고 다시 산다고요? 예. 이 가격에? 예. 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 자, 그냥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3만 원에 샀는데 이거를 여기서 팔고요. 원하는 조건에 답을 드리면요. 3만 원인데 여기서 팔면 내 손실이 확정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 다시 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올라요. 예.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지. 손해죠. 그죠? 왜? 나는 손실이 확정이 됐잖아. 예. 확정됐는데 여기 다시 올라온다고 내가 그만큼 다시 샀다 그러면 난 돈을 더 손실 본 금액을 더 투과해서 또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죠? 돌아와도 손해예요. 맞잖아요. 살 이유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까?
라는 부분은 내 계좌의 이 손실률을 보고 있는 게 답답한 것 뿐인 거예요. 예. 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뭐 더 사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내 돈을 그래요. 포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네.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항공 망합니까? 안 망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세적으로 내려오는 거에 우려하지 마시고요. 여행 쪽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너무 물가가 비싸니까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안 간다는 얘기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대한항공 실적은 괜찮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네. 괜찮고요. 그리고 네. 향후에 뭐 전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유가하고 이런 부분 다양한 내용들이 또 반영됐을 때 수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팔겠다라는 관점보다는 파는 것도 다 팔면 안 돼. 조금 팔면 올라왔을 때 이익이 생기고 그 조금 팔라는 걸 더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 팔려고는 하지 마시고 가격적으로 조금 더 압박을 줘서 2만 원대 정도, 2만 1,000원대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과정입니다. 좋은 기업이 시세적으로 우리한테 그 가치가 하락했다, 가치가 다시 좋아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보시고 그냥 무작정 내 계좌의 손실률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가격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나 다른 전략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반등 주면은 나는 팔고 싶다라고 하면 28,000원대 위쪽에서 손실을 줄이고 정리하세요. 네. 아시겠죠? 그 추매 만약 하게 되면 급해요. 가격은 어느 선까지? 급하세요.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지 마. 그걸 네. 지금 많은 개인투자자한테 같이 들어야 할 내용인데 지금 네.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라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내동이 생기고 급해지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드는데 내가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흔드는 게 아니고 시장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흔들고 외국인들이 흔들고 기관이 흔들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같이 고민한다고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걸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포인트를 기다려요. 저는 그걸 21,000원대라고 했어요. 그럼 기다려야죠. 맞죠? 그죠? 기다리서 과정에서 아래로 갈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그 과정을 내가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하려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컴투스요. 컴투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75,000원에 20%요. 75,000원에 20%요. 예, 네, 최근에 샀어요? 예, 네. 비중만 좀 줄이면 어떨까요? 비중을요? 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있겠죠. 네, 반등은 있을 건데 비중이 20%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는 천천히 조금씩 모아도 되는데 이것도 급한 거예요. 20% 사놓고 내가 더 살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니, 좀 추가로 좀 더 살까 하는데요. 더 살까 하는데 20% 사서 더 사는데 계속 내려가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 뒤로는. 내 비중이 엄청나요. 뭐 100% 이상의 돈 살 돈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몰빵하실 거예요? 올인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예, 지금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장 자체가 내 돈 20%를 지금 싸다라고 해서 투입을 할 만한 시장의 분위기인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시장이 어려우면은 그만큼 나는 20%의 비중을 생각했으면 거기서 조금 더 낮게 10%, 5% 낮게 진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게 싸다라는 생각에서 사놓으면은 여기서 올라가면 내가 큰 돈이 생기겠다는 상상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멘탈적인 부분이 너무 앞서가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현금이 있어서 조금 밑에서 살 여력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게임주는 아직 멀었어요. 일부 약간 단기적인 반등성을 만들 수 있겠지만 큰 시세를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한 번 더 꺾고 옆으로 가서 흐름을 만들고 올라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비중은 단기성 반등 나와줄 때 매수까지 좀 줄이시고 목표가도 짧게 저는 한 8만 원대 정도까지만 짧게 끊어주시는 게 8만 1,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 대로 짧게 한번 끊었다가 사고 팔고를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지금 여기서 게임주를 비중을 늘려놓고 기다리는 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더 내려갈 여지도 있어서 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조금 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21,700원에 20%요. 20%요? 네. 떨어지면 4월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어쩌야 되는지. 뭐 모르겠죠, 그죠? 네. 그럼 떨어지면 분명히 가만히 있겠죠, 그죠, 내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한 21,000원대 밑으로 하고 또 최근에 저점 있었던 뭐 한 19,900원까지 떨어지면은 한 번에 안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면은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네. 오를 수 있겠지. 뭐 전력 얘기하고 있고 뭐 그 여름에 또 블랙아웃이나 지금 폭염이 온다 그러는데 전력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있어서 가격도 뭐 전기세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략이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20%라는 게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매수가에서 그래 멀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 저점을 이탈하면은 또 한 5, 6 제가 아까 시장에서 얘기했던 한 6, 7일 정도 깊게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3일 만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럼 그럴 때 다가 아니라 비중을 나는 이 가격 이탈 때는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돈을 더 늘려서 사는 게 아니라 줄여놓고 뭐 일부 손실은 생기겠죠, 그죠? 뭐 일부 손실은 생기는데 나중에 가격이 싸졌을 때 다시 늘려서 그걸 또 다시 커버하면 되니까 단가를 낮춰서 그런 전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제는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갈수록 시장이 어려운데 이거 안 배우면 안 돼요. 뭐 주식의 어떤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매매를 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한 21,000원대 정도 이탈할 때는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올라갈 여지는 있으니까 나머지는 들고 계시는데 역시 지금 현재 흐름에서 자꾸 한국전력은 이래 행보하는 게 꽤 길어요. 그래서 또 올라와도 한 23,000원대 정도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부터는 또 분할 매도 하시고 23,000원이면 이익이잖아요. 그런 자리 위로 올라가더라도 23,000원부터 내가 팔기 시작해야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올라가는데 안 팔다가 떨어질 때까지 또 안 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4월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24,000원에 올라가면 그 위로 파시는 거예요. 이것도 봐, 수익도 났는데 하나도 안 파니까 마이너스까지 가 있잖아. 맞죠, 그죠? 올라가서 다시 올라오면 이때는 조금씩 파는 연습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LG전자 15만 8천원에 12%요. 15만 8천 원에 15%요? 12%요. 12%요? 네. 뭐 이미 내려왔어요, 그죠? 네. 이미 내려왔는데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밑에 더 사요, 그냥. 추가 매수요. 밑에 더 사요. 더 내려가는데 네. 저는 지금 15만 원 같으면은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진짜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더 내려가겠죠, 그죠? 네. 맞잖아요. 근데 내가 15만에서 계속 기다리면 답이 없어. 맞죠? 네. 그럼 어느 정도 저점이 내려오고 난 뒤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전환점이 생길 때 생길 때 언제 생길지는 또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 번에 12% 덜렁 사면 더 떨어지면 그때 또 괴로워. 맞죠? 그죠?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어느 정도 오긴 왔지만 한 77,000원대까지도 한번 기다려봐요. 아시겠죠? 77,000원. 기다려보고 안 내려오면 천천히 돌아 올라가는 흐름성이 나올 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다시 전략 잡으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어차피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네, 네, 얘기하세요. 77,000원에 오면요. 네. 비중이 12%잖아요. 네. 그러면 비중을 그대로 12% 정도를 넣어야 아니죠. 그게 제가 지금 얘기했는 게 이게 이제 네. 연습이 필요한 거. 분할 매수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12%에서 밑에서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내가 지금 여기서 15만 원이에요. 그 밑에 지금 77,000원에서 12%에서 똑같이 샀어요. 그러면 내 평단가가 여기 밑에 중간 정도 여기까지 쭉 떨어지겠죠. 그쵸? 예. 그럼 그 다음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근데 네. 77,000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기준점으로 정했지 제가 정한 거예요. 그죠? 제가 기준점으로 정한 건데 시장은 이 기업의 어떤 주가는 다른 사람이 더 팔게 되면은 그보다 더 낮게 갈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서 왔었을 때부터 조금씩 사면은 더 내려갔을 때 더 사고 조금 위에 더 사도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 네. 번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씩 아. 12번을 사도 돼요. 맞죠? 네. 그죠? 12번 네. 사는데 더 낮게 살려고 하면 더 좋겠고. 이해되세요? 어차피 네. 시간은 가야 돼요.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왜 한 번에 사놓고 돈을 한 번에 다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요. 현금을 야, 조금씩 내려올 수 활용하면서. 있으니까. 그렇죠. 네. 조금씩 활용하면서 사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한 번에 사지 마세요. 네,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전화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르셀입니다. 러셀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4,200원에 10%입니다. 4,200원에 10%요? 예, 예. 얘도 뭐 시장 때문에 빠졌네. 그렇죠? 예, 예. 뭐 자동차 쪽은 뭐 또 파업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우울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반등은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 쪽은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시장 굉장히 어렵지만 자동차의 미래는 있어요. 뭐 공급난 때문에 힘들다, 그 자동차 생산량 또 현대도 줄고 뭐 다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잘 보면은 자동차 얘기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 중간중간에 반등을 계속 강하게 주는 흐름성이 시장의 이슈가 계속 재료를 가지고 이슈를 계속해요. 그럼 계속 그게 유지될 것 같거든요, 저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나 뭐 자동차 쪽 관련된 기업들이 재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도 역시 이거는 끼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한번 작년 초였지만 강했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조금 시세적인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손절보다는 조금 유지했다가 올라오면 보고요. 비중이 일단 좀 크지 않으니까 얘도 제가 봤을 때 뭐 그 장기적으로 재무적 리스크로 해서 막 기업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끼가 있어서 다시 반등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더 떨어지더라도 한 3,500원대 이상은 다시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에 끼가 있다는 거, 세력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끼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반등 주면은 굳이 내가 홀딩하지 않고 팔고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한 번에 쭉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매수가 쪽에서는 일단 팔고 재투자할 생각하시고요. 가까워지면 파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상담 짧게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네요. 자, 매수가는 5,500원입니다. 5,500원. 홀딩 의견 드릴게요. 뭐 문제 있습니까? 솔직히 뭐 시장 때문에 빠지죠. 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시장에 어떤 반전 신호가 나오는 게 반드시 반도체 IT 그리고 자동차 쪽보다는 반도체 IT 쪽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쪽 관련된 기업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 지주격이지만 자체적인 사업성에 대한 내용성도 많이 끼고 있고요. 그리고 원익그룹주 쪽에 뭐 가스, 특수가스라든지 그리고 장비 쪽 많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런 반도체 쪽 관련된 장비나 소재 기업들이 시장에 어떤 힘을 얻어야 우리나라 시장은 강한 중심축이 유지를 해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쪽의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익홀딩스는 절대 팔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실은 있지만 팔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역시 이것도 4,500원대 이상 왔었을 때 다시 전화나 유튜브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 똑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자와 그리고 빚에 허덕여서 돈을 자꾸 채워넣다가 손실을 더 키우면서 결국은 파산의 어떤 흐름성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매도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나는 그쪽과 관계가 없다. 내 계좌에 시세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그거는 버티고 살아남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한 번 더 이 시장은 이런 반대 매매 장세가 강하고 난 이후에 안 오른 적이 없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은 시세 압박은 있지만 반드시 견디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얘기 드리고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